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기면증 파트 볼게요. 기면증 날콜렙시인데 기면증이 뭐 대충 어떤 컨셉의 병이냐면 렘 수면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렘 수면 특징이 뭐예요? 에이토니아죠. 그러니까 아까 근육 긴장 근육의 그 머슬 톤이 사라지는 거, 긴장이 풀리는 거, 그게 이제 기면증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렘슬립 그 렘슬립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렘슬립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기면증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기면증 하면 생각할 때 그 떠오른 컨셉이라 이게 그 기면증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진단은 어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심한 수면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야 하냐면 그 수면 발작이 있고, 그 수면 발작, 그러니까 갑자기 잠에 급격하게 빠져드는 그런 수면 발작이 있고, 거기에 탄력 발작이나 하이포크레틴 결핍증이나 수면 다원 검사 혹은 MSLT 검사상 이상이 있을 때 진단을 합니다. 탄력 발작이 뭐냐면 어, 카탈렙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웃음, 농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근긴장 소실되는 거랑, 또 뭐 별 이유 없이 혀를 내밀거나 얼굴 찡그리거나 턱 턱이 처짐, 뭐 이런 류의 증상들을 보고 탄력 발작이라고 해요. 아무튼 갑자기 근긴장이 소실되는 거, 이런 게 있고, 하이포크레틴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거, 그리고 MSLT라고 멀티플 슬립 레이턴시 테스트거든요. 수면 잠복기 검사인데, 이거나 수면 다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 이 검사상 이상이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 수면 다원 검사는 폴리솜노그래피는 이거 야간에 밤에 어떤 패턴으로 자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렘 레이턴시가 15분 이내일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렘 레이턴시가 아까 잠들고 나서 렘 수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5분 이내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그 수면 패턴이 잠들고 나서 잠들면 비렘 수면부터 시작한다 했죠? 비렘 수면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지 1부터 4단계까지 거치고 그 다음 렘 수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비렘 수면, 이 잠들 때부터 렘 수면까지 가기까지가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렘 수면에 빠져드는 이런 게 있을 때도 진단이 가능하고, MSLT라는 검사는 주로 낮에 하거든요. 멀티플 슬립 레이턴시 테스트, 인면 시간 반복 검사를 하는데, 슬립 레이턴시가 8분 이내, 그러니까 갑자기 잠에 드는 그 시간이 8분 이내. 그러니까 그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8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2번 이상의 그 소렘, 이게 뭐냐면 그 슬립 온셋 렘 피리어드거든요.
이게 어, 5번 중에서 2번 이상 논 렘수면 없이 바로 렘수면이 출현하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MSL, 이런 게 있을 때 기면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문의 시험 수준의 이런 진단 기준을 외우는 거는 전문의 시험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어떤 컨셉인지를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 슬라이드를 안 봤네요. 이 슬라이드 좀 다시 볼게요. 기면증은 과도한 주간 졸음을 보이고 렘수면 이상이 3개월 이상 자주 보이는 거를 기면증이라고 하는데, 수면 발작은 낮 동안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나타나는 거고, 탄력 발작은 급격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자극이 돼서 갑자기 근육이 이완되는 거. 그 수면 마비는 잠에서 들거나 깰 때 골격근이 마비되는 겁니다. 인면시 환각은 인면시 환각도 동반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기면증이 있을 때. 음, 그리고 지금 치료는 일단 낮에 많이 졸려하는 거는 중추신경 자극제로 치료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약이 모다피닐입니다. 이게 하이포크레틴 이런 거를 뭐 높여주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는 이게 ADHD 치료제죠. 콘서타 이런 약들,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을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계 자극을 해서 낮에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걸 막아줍니다. 그 탄력 발작을 막아주는 거는 어, 이런 벨라팍신, 클로미프라민, 플로ок세틴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호흡 관련 수면 장애 볼게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슬립 앱니아. obstructive sleep apnea, 하이폼니아,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이고, obstructive 폐쇄성 무호흡이 있고 센트럴 슬립 앱니아가 있고. 네, 이거는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obstructive sleep apnea는 상기도 이쪽 부분에서 폐쇄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좀 잘 통통한 사람들이 잘 막히겠죠?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이 잘 막히고, 또 목이 짧은 사람도 잘 막히고, 턱이 작거나 여기 입 안쪽 공간이 협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깁니다. 이게 이제 노멀 에어웨이 양상인데,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obstructive sleep apnea는 이쪽이 막혀버려서 공기가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코를 드렁드렁 골다가 헉 이렇게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수면 무호흡 진단은 수면 다원 검사로 해요. 밤 동안에 뭐 뇌파,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수면 패턴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무호흡 시, 어, 수면 1시간 동안에 무호흡과 저호흡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수면 무호흡의 심각도를 체크합니다. 치료는 일단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교정을 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하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비만인 사람한테 잘 생기니까 체중을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워 자면 더 그 이 부분이 아무래도 더 그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베개 같은 거를 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을 술을 마시면 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술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CPAP을 많이 하는데 이게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라고 어, 이게